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올 연말에 있을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여전히 뭐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뭐 여러 변수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뉴스들 혹은 뭐 미국에게 더 중요한 뉴스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이야기들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트럼프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이런 게 이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미국 내에서는 큰 이슈는 아닌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 유권자들은 네. 외교 안보라는 거는 대선 캠페인에서 사실상 항상 중요한 위치는 아니니까요. 비중이 이렇게 크진 않. 미국 대통령 뽑는 거니까 그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네. 대한민국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네. 미국이라는 큰 제국 입장에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유독 원래 이게 상투적 메뉴입니다. 대선 유세할 때마다 네. 부자 나라 하면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뼛속 깊이 박힌 건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네. 뭐 유세 때 흔히 하는 건데 저희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가 된 건 네. 4월 30일 날 타임즈 인터뷰에서 네. 다시 또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된 그러니까 거죠.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면 그렇게 인터뷰하고 그렇게 자꾸 떠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트럼프도?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르시스트라서 네. 그리고 대한 현실, 자기가 생각한 현실이 중요하니까 네. 유권자들이 섬세하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다 네. 본인의 수십 년간 머릿속에 부동산 업자로서 가져왔던 생각. 네. 한국은 삼성 TV를 파는 부자 나라다. 네. 그리고 자기가 DMZ에 가보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국경이더라. 네. 근데 우리가 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그냥 지켜주지? 별로 한국한테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근데 이게 갈수록 이 나르시즘적인 자기의 대한 현실 얘기가 네. 미국 유권자들한테도 일정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네. 바이든은 내 포켓북, 나의 주머니 혹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이익 이것보다는 전 세계 질서에 더 관심이 있다. 근데 트럼프는 분담금이라든지 네. 자꾸 돈을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네. 이건 곧 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다. 파이터다. 네. 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는 네. 이러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대선 캠페인에서 네.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도 그래 저게 우리 주머니 채우는 일이야 트럼프가 우리 편이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많이 갖게 된다면 그거는 미국에서 별로 중요한 이슈가 이전에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대선판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뭐 보호주의라든가 이런 분담금 협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호가로 부른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게 다 말씀처럼 이거 자체로는 외교 안보에서 큰 이슈는 아닌데 네. 이거가 하나의 물방울 효과랄까요? 이런 게 다 누적돼서 브랜딩이 되는 거죠. 트럼프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브랜딩 효과의 네. 하나의 요소로서는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요건 빨리 그냥 정리하고 이제 미국 대선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그 만약에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꽤 높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되면 트럼프는 자기가 한 얘기를 그렇다고 그냥 까먹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만약에 되면 분담금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또 높여서 부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의 95%. 네. 그러면 그걸 우린 다 당연히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난 본인이 한 5배나 예.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라. 근데 예. 이 사람은 원래 스타일이 그 5배의 근거를 잘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실무자들이
5배 얘기하면 5배에 맞춰서 근거를 얘기하고 음. 원래 그 분담금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네. 정찰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공모함 가지고 네, 계산할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배 때린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실무자들의 협상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무슨 뭐 돈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건 안보의 이슈인데 이 얘기는 제가 이 아침부터 이런 거친 환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 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아. 미국의 가장 초 울트라 강경 네, 지난번에. 우파 입장에서도 회고록에서 야 저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은 사실은 그런 5배 정도는 아니고 상당 부분을 받으려고 했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2020년에 당선이 100%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 미리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질질 끌었죠. 음. 그러다가 네. 2020년에 많은 미국의 전략가들이 예상과는 달리 누가 됐죠? 바이든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이 되자마자 협상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빨리 완료를 지었죠. 네, 네, 네. 다만 거기는 트럼프가 기여한 겁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일단 크게 부르니까 네. 바이든은 그에 힘입어서 한 13.9%나 인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앵커링 효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바이든이 아니죠. 트럼프가 먼저 세게 불러버리니까 13몇 프로 오른 것만 해도 막 우리 막 되게 감사한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양쪽의 시각을 떼놓고 보면 진보는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무조건 미쳤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그걸 떼놓고 보면 그 거래의 기술로서 일정 정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바이든이 그 덕을 봤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아마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보다 훨씬 더 높여서 부를 가능성은 당연히 또 있겠죠. 뭐 3배, 5배 또 얘기를 하면 실무자들은 야,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 20%? 뭐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한테 부담이 좀 크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미국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끌려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끌려갈 거예요. 근데 참. 근데 저는 네. 사실은 이 방위비에서 많이 끌려가는 것보다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네. 그것도 물론 걱정이죠. 네.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은 네. 이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가 부른 호가. 음. 야 이번엔 진짜 5배 무조건 난 받아내야 네, 되겠어 네, 네, 라고 하는 과정에서 네. 중요한 건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2기를 구성할 핵심 안보 전략가들은 네. 자기 대통령의 그러한 이 허장성세 혹은 크게 호가 부르는 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거. 네.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중국을 상대로 네. 견제하는 데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좀 해라?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전술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얼마든지 유연성을 더 허용해 줄 수 있다. 분담금은 야 뭐 이런 예를 들어 가정의 상황 이런 거겠죠. 우리 네. 협상장에 왔어요. 네. 야 나도 우리 대장 트럼프가 얘기한 5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는 상호 안보의 관계인데 네. 우리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좀 깎아줄게. 우리 대신? 대장이 황당한 거야. 하지만 니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 저렇게 무임승차해서는 안 되지 않아? 이게 트럼프 2기에서 핵심 전략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에도 네. 이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브리치 콜비라고 제가 옛날서부터 주목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트럼프 1기 때도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 작성의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속내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2기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트럼프와 참모들 간의 역할 분담 네, 혹은 네, 네. 트럼프 대장을 활용한 그 참모진들의 우리와의 핵이라든지 이런 데를 둘러싼 협상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여론의 어떤 상당한 분열 네, 네, 저는 2기에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중국이랑 좀 껄끄럽잖아요. 약간 껄끄럽죠 지금. 꼴끄럽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막 갈등하고 좀 분쟁하는 데 있어서 최선봉에서 미국에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줘야 될 역할을 우리가 맡을 수도 있겠네요. 한반도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는 일본이 아니잖아요. 네. 대만도 아니죠. 음. 대만의 TSMC 보호하는 거랑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막는 거 이거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은 사활적 이익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 한반도는 2차적 이익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위험한 상황은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참 어려운 예술적인 줄타기를 해야 될 게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트럼프의 그 어떤 부동산 업자의 어떤 그 DNA 네. 돈 더 많이 받아내려는 걸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확충하면서도 네. 그 안보의 확충이 중국에게 시그널이 우리가 중국과 전쟁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안 가게끔 하는 네. 대단히 어려운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우리 네, 눈앞에 네. 현실화될 텐데 네. 저는 지금 미국의 민주당 많은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을 저는 훨씬 높게 봅니다. 트럼프의 가능성. 네, 훨씬 높게 봅니다. 이거 예를 들어 뭐 핵심은 그 결국 보수당, 그러니까 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가 확실한 데들은 뭐 뻔할 거고, 그 다음에 몇몇 스윙 스테이트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느냐가 제일 핵심일 거잖아요. 대통령 그렇습니다. 되느냐 아니냐에서.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전에는 바이든에게 갔다가 트럼프로 갈 주들이 뭐 어떤 주들이 있기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물론 여론조사는 스냅샷이니까 예. 계속 바뀌죠. 그렇겠죠. 근데 그간 쭉 일관된 추세는 네. 지금 현재 선거를 결정하는 6%의 인구밖에 안 되는 경합주. 이제는 하도 뭐 미국 대선은 세계 대선이고 네. 우리 한국에도 관심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네네네. 네바다, 네.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네네. 뭐 이런 데죠. 그런 그런데- 데가 근데 서서히 트럼프 쪽으로 지금 여론이 많이 가 있어요. 서서히 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가장 최근 조사들이 하도 많아서 네. 가장 최근 조사는 블룸버그 모닝 컨설턴트인데 미시간 정도만 바이든이 5위가 있고 나머진 다 지는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펜실베니아만. 네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에이 그거는 스냅샷이니까 이후에 누가 더 결집하는가 등록된 유권자에 따라서 바이든이 격차가 좁아지고 있고 네. 앞으로 더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온건한 공화당원들은 결코 트럼프를 찍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선 때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보다 온건한 사람에게 많은 경선에서 표를 밀어줬습니다. 네네네. 일리가 있습니다. 네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판에서 유죄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하지만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의 시대 정신을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이번 시대 정신은 로우 앤 오더입니다. 법과 질서. 네. 즉 누가 유권자들에게 누가 법과 질서를 유지할 대통령으로 보이느냐. 이게 전 세계적인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한국도 일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네. 흔히 트럼프 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미지가 혼란을 유발하는 사람, 법 안 지키는 사람. 법 안 지키는 사람. 네. 근데 그건 2020년 얘기고요. 네. 2024년에 미국 민주당이 간과하고 있는 게 네. 현재 유권자들의 다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훨씬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미국이 지금 현재 법과 질서를 잘 안 지키는 나라인데 트럼프가 되면 더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실제 네. 4월 한 13일쯤이었나요? 뉴욕타임즈 시에나 폴. 그 상당히 권위 있는 여론조사죠. 네. 그 권위 있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2020년보다 네. 트럼프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심지어요. 네. 지금 정프로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왜냐하면 정프로님 상식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네. 미국이 더 안전할 것이다. 네. 2020년보다 때 트럼프 때보다 네. 거의 9% 플러스 9가 나옵니다. 국가 통합 그때보다 트럼프가 되면 더 국가 통합을 할 것이다. 4%. 그리고 경제가 2020년 때보다 지금 집권하면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이다. 네. 그것도 거의 10%. 뭐 그거는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포인트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트럼프가 이거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트럼프가 정말 그런 것들을 잘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려다 보니 마땅한 명분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러니 트럼프를 좋아해야 될 이유를 내가 나름대로 찾은 게 그런 것들 아니에요? 뭐 경제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좋은 게 먼저고 그 선우를 따지자면 트럼프가 경제 잘할 것 같고 법 잘 지킬 것 같고 이래서가 아니고 혹시 트럼프를 일단 지지해야 될 이유를 유권자들이 찾은 게 법을 잘 지킬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한 건 혹시 아닌가 생각이.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네. 이건 사실 미국 정치학계에서 네. 한번 이론적으로 네. 탐구해 봐야 될 이슈인데 두 개 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은 집토끼들이 네. 지지할 이유를 찾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저는 더 그것보다 더 초점을 두는 건 네. 중요한 건 집토끼들이 아니라 중도층들의 그렇겠죠. 다수도 네네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네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근거를 바이든이 일정 정도 제공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이민 문제에서 더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지금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소위 말한 민주당의 집토끼 예. 주에서도 민주당 집토끼 유권자들도 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민자들이 아리조나 이런 데만 있나요? 아니에요. 플로리다에서 오히려 버스 태워가지고 막 보내죠. 막 보냈죠. 예. 지금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바이든이 지금까지 미국 정상회담의 역사상 네. 해외 정상회담과 펜타닐 가지고 논의한 정상회담이 있었나요? 아. 그러니까 어떤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 네네네. 한국에서 과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과 질서라는 어떤 화두를 제기해서 마약 문제가 한국에서 화두가 크게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민을 통제하지 못한다 바이든이. 근데 일정 부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되고 나서 이민 통제도 잘 안 됐고 그다음에 뭐 그전부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마약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몇 년 그럼요. 사이에. 거기다가 뭐 일부 주겠습니다만 뭐 마트에서 뭐 얼마 이상 훔치는 거를 마트에서 뭐 잡을 수도 없는 경찰이 또 그렇습니다. 단속도 안 지금 이런 뉴스들이 막 들리니까 야 도대체 민주당 집권하고 나서 법이 사라지고 그냥 혼란만 좀 가중되는 것 같고 차라리 트럼프는 뭐 본인이 법을 잘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굉장히 좀 강력한 뭐 공권력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네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정프로님 말씀대로 지금 미국을 방문해 보시면 네네. 우리가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예. 그런 사람들 보시게 됩니다. 그 신의 한복판에. 신의 한복판에. 예.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를 쭉 걸어가 보십시오. 네. 걸어가면 굉장히 역한 냄새들이 납니다. 아. 마리오나 숍.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산층들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번 대선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is economy stupid. 이제 한국에도 그 영어 문장을 이제 우리가 모두가 외울 정도잖아요.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저는 동시에보다는 그건 40%고 60% 이번 대선은 is law and order stupid예요. 법과 질서의 대선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네. 뭐 길게 얘기 드릴 시간은 없지만 중동 문제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예. 중동 문제에서 지금 한국 그 유권자분들은 아마 지금 미국의 그 어떤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유튜브나 네네. 방송으로 보시면 이거 혹시 80년대 대한민국을 촬영했나? 80년대 대학에 네네네. 정경들이 진주에 있고 시위하고. 막 심하게 그 폭력하고 구사대 동원하고 백골단. 네네네. 그게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서 UCLA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 그래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심지어 이번 중동 사태는 바이든의 베트남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그 68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네네. 반전 시위로 인해서 엉망진창 혼란의 무대가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8월 전당대회를 지켜보셔라. 로앤 오더에서 과연 바이든이 관리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네. 이번 대선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트럼프가 된다라고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건 변수도 많고 아직. 아니 그럼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의 주류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미국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걸 미국 내에서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의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고 굉장히 막 그래 보여도 실제로 미국의 뭐 중산층 내지는 좀 아주 캘리포니아 이런 데 빼고는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꼭 뭐 공화당 지지 이게 아니라 어떤 뭐 삶에 있어서도 그 청교도적인 어떤 그 전통 같은 게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뭐 대마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굉장히 불만 많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가 먹고 사는데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이제 경제 부분에서 트럼프가 감세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공화당의 보수적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고만 편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프로님 얘기처럼 네. 오늘날 트럼프의 인기의 핵심은 예.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음. 문화, 혹은 심지어 과장해서 얘기한 문명, 네네네. 이 모든 게 뭐 낙태라든지 지금 말한 뭐 마약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이런 전반의 삶의 태도가 자신들이 생각한 게 태도가 소수가 되어가는 데 대한 극도의 불안감, 네네네. 절망감, 좌절감 이제 이런 게 오늘날 미국에서 사실상 트럼프의 지지를 네네. 떠받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문명의 충돌 이전에 미국 내의 거대한 문명의 충돌이 이게 앞으로도 수십 년간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젠더 문제 관련해서도 뭐 굉장히 하여튼 진보적인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푸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미국인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제 비유가 아니라 아마 파리드 자카리아 비유로 제가 인용할 걸 텐데 네. 제가 강연 때 흔히 인용해서 하는 말이 미국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참 안 됐다.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어떤 의미에서요? 오바마가요. 네. 운동광입니다. 아침에 짐에서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네, 근질근질해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 아주 그 농구 잘합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오바마 얼굴 기억나시나요? 할아버지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늙어버렸잖아요. 대통령 8년 동안 8년 동안에. 진짜 많이 늙었죠. 왜냐하면 머리가- 미국이라는 데는 네. 한 나라에 덴마크라고 하는 거의 어떤 북구 3인주의의 국가와 예. 그리고 뉴올리안즈나 이런 지역 아. 조지아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치에 있어서 오히려 중동 국가들과 비슷한 그게 한 나라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네, 그거를 네. 어떤 대통령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죠? 너무나 다른 나라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연방의 분리 얘기까지 나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네네. 아예 그냥 편하게 같이 따로 살자.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은 법과 질서를 다시 미국에 회복시켜줄 사람이 누군가를 뽑는 아마 대선이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이제 주신 거고 예. 거기에 적합한 후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이 생각할 땐 2명 중에는 바이든보단 트럼프로 아마 현재 스코어는 그렇습니다.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뭐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이게 혹시 뭐 바뀔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트리거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변수들이. 그래서 이번 대선만큼 제가 미국 정치 전공자로서 네. 그래서 예측을 안 하는 이유가 네. 이번 대선만큼 예측이 어려운 대선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아메리칸 대학의 리트만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학자인데 네. 미국판 문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예측 잘하는 사람들 네네. 문어라 그러잖아요. 네네.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예측 지표도 정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금 기울어졌어요. 바이든이 될 것 같다로. 그러니까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8월쯤 확정을 할 텐데 이분이 네. 저는 리트만 교수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현재로서는 트럼프에게 기울어져 있다. 네. 변수가 아까 말한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평화롭게 치러지느냐. 그리고 뭐 저보다 정프로님이 더 고수니까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경제. 네네. 제가 너무 오늘 법과 질서 얘기만 해서 경제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고용시장이 드디어 식고 있죠. 17만 네, 4월에. 네네. 그 심지어 뭐 성급한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 그렇지는 예, 않겠지만 그래서 만약 물론 금리 인하되면 다시 또 효과는 보겠지만 지금 이미 미국 유권자들의 퍼셉션 경제에 대한 퍼셉션이 과연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바이든이
금리 인하라는 이런 뭘 본인이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얼마나 고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변수죠. 네, 그런 변수들이 있고 또 중동 이쪽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죠. 네. 네타냐후가 바이든 말 안 듣거든요. 안 듣는 거 같더라고 진짜. 이란의 하메니도 안 들어요. 네. 중동에서 바이든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빈살만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약화되니까. 네네. 그래서 과연 이제 미국에서는 10월에 그 그러니까 놀람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번역한 북풍. 네. 그러니까 10월쯤까지 과연 중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행정부의 의도한 북풍이 아니라 네. 통제할 수 없는 북풍이 뭐가 일어날지. 음. 이게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운 블랙스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고도 변수가 많지만 네. 제3당 변수가 미국 역대 대선 중에서 92년과 거의 유사한 대선입니다. 제3당이 지금 어디 약진하는 데가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아. 이 무시무시한 지금 주에 따라서는 13%에서 심지어 16%까지 나옵니다. 과거 92년에 네. 미국판 이제 안철수 같은 느낌의 네. 라스페로라고 하는 네네네. 예, 그분 때문에 사실은 양당 중에서 네. 심지어 미국 선거 방식이 우리나라식으로 연동형 비례에 가깝다라면 준연동형 비례였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정도. 그런데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과거 라스페로와 같은 역할, 그다음에 좌파 쪽에 이 코넬 웨스트라고 하는 통제하기 힘든 후보, 네.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 그래서 이게 이제 주마다 이게 트럼프한테 유리할지 바이든에 유리할지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근데 꽤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케네디 그렇습니다. 주니어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당이 있어요? 원래는 네. 민주당에서 존 F 케네디 가문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나왔다가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무의미한 몸짓이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 예, 상대로. 예, 예. 본인은 무소속 무당파층한테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온 거예요. 아, 민주당이 원래는 있었다가 예. 아,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네. 야 얘가 워낙 파괴력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얘를 부통령으로 영입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었을 정도로 아. 파괴력이 셉니다. 만약 뭐 가정해 보건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 양쪽에서 누가 그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영입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든 네. 쪽에서 영입할 리는 없지만. 근데 그쪽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양면적인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된 친환경 변호사로서 존경을 받아왔고 케네디 브랜드고 하니까 말씀처럼 민주당 걸 갉아먹지만 근데 한편으로 백신 음모론주의자로서 지나칠 정도로 음모론을 강하게 밀거든요. 케네디가? 예. 그래서 케네디 가문에서 지금 화가 나서 마치 호적에서 나가라라고 할 정도로 아, 백신 한국식으로 음모론자예요? 예. 그래서 백신 음모론자인 트럼프의 집토끼들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복잡하네. 예. 지금 역대 미국 대선 역사상 이렇게 복잡하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대선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다가 제가 중요한 거 또 빠뜨렸네요. 법정, 유죄 판결 여부, 네네네네네네. 허시머니, 입막음 돈 뭐 이게 몇 주 내로 결정됩니다. 아. 그 결정되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어떤 미세한 만약 배심원 중에 한 사람이 네네. 야 이거는 유죄까지 되기는 어려워라고 갔다라고 하면 무죄 방면 효과. 그래서 지금서부터 사실은 11월 5일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매일매일 드라마틱하게 그 변화를 보셔야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장이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듣는데 저녁 시간에 언제 한번 좀 더 여유 있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 시간이 뭐 저희 작가들이 한번 맞춰 봐주시고 저녁 시간에. 예, 사실 저는 좀 길게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냥 시간이 짧아서 짧게 얘기하니까 이건 CNN만 보셔도 되니까. 사실 이건 이제 결론 정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 배경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결론 내신 그 과정 같은 것들까지 같이 말씀해 주셔야 더 설득력이 좀 많이 생길 텐데 언제 한번 저녁 시간에 그러면 저희가 모셔서 이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세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여기서 조금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장이 곧 시작이 되네요. 오늘 장 미국의 어제 그리고 지난 금요일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더 긍정적인 기운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어떻게 장이 열리는지는 오프닝벨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